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26강에 이어서 25강에 이어서 26강입니다. 오늘은 종합이용 가수, 포도, 복숭아, 자두 조사 종류와 방법은 설명이 끝났고요. 오늘은 포도, 복숭아, 자두의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종합가수 부분은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초과보험과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확량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으로 구분하는데, 그죠? 초과보험일 때는 항상 큰 것이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더라 라는 것과 일부보험이 되었을 때 평년 수확량보다 내가 지금 산출한 우리 과수원의 값들이 더 크기 때문에 원래는 실은 이 값으로 똑같이 맞춰줘야만 나오는 기준 수확량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착가량을 수확량 감수량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착가량에서 기수학이 없다면 착가량만 해당되겠죠, 그죠? 기수학이 있다면 같이 기수학도 해당되겠어요.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더라. 그래서 결국은 저희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중조사를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더라는 게 되겠고요. 현재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다중사고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은 다중사고가 있었을 때도 똑같죠. 다중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왜냐면 사고당 감수량이 합이잖아요. 그죠? 다중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착가 피해율은 착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값, 가장 큰 착가 피해율 맥스 A가 오죠. 그죠? 낙가 피해율도 마찬가지로 낙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착가 피해율이 옵니다. 고사나무 감수량에서도 그죠? 1 마이너스 맥스 L, 고사나무 전체를 다 보상해주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 착가 피해율 기조사값 큰 값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보험금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 나머지 우리가 그 포복자 외에 착가수 조사하는 것, 착가량을 가지고 하는 것들보다는 실은 이 포복자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비슷해서 훨씬 더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착가수 조사를 하니까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무조건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어쩌면 수확기 이전에 착가량, 수확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복자 같은 경우도 착가수 조사했을 때 이 착가량이 수확기 이전에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건 보험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험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금 설명하고 문제까지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감수 보험금의 보험금은 가피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이때 피율은 평수 미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수 미평, 유명한 평수 미평이죠.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더라. 이 병충해 감수량은 감수량에 더해주지 않아요. 그죠? 감수량에서는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지 않죠. 더해주지 않고 피해율 산정할 때 이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더해주더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과목에서는 쉽게 이걸 그냥 푸는데 2과목에 와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감수량에 산정하지 않고 피해율을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더해주더라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미보상 감수량은 이제 1과목 때 했으니까, 그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인데, 그때는 미보상 비율의 제일 큰 값, 최대값을 사용하더라. 자, 수확량 산출입니다. 과중조사가 있었을 때, 그죠? 과중조사가 있었을 때는 그리고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는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어느 하나라도 과중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건 결국 수확기 이후 사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업방에서는 구분해 놨지 않았지만 이 말 자체가 수확기 이후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주는 것이 수확량이 되더라. 결국은 초과보험, 일부보험으로 판단을 해서 초과보험일 때는 평년에서 사고당 감수량, 일부보험일 때는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더라. 이때 착가량은 우리가 그 계산하는 순서 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 먼저 구하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우리 가수원에 표본주가 몇 주야? 몇 주인데 그에 달린 착가수가 몇 개야? 그걸 가지고 한 주당 착가수를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과중을 구하죠. 그죠?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가시를 추출해서 포도 같은 경우는 품종별 20개, 농지별 30개. 그죠? 그 다음에 복자 같은 경우는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별 60개 이상 해서 그죠? 최소 30, 최소 60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수에다가 착가수에 있는 그 개수만큼, 그 무게만큼 산정해서 과중을 산정하게 되고요.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더해주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를 뺐기 때문에 실은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수확량으로 산출해야 되더라. 그래서 미보상 주수를 더해주는데 미보상 주수에는 도대체 몇 개나 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년에 우리 가수원에 이 정도는 달렸을 거야 라는 것으로 1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미보상 착가량을 구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수량은 오늘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감수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착가 감수량이 있고 낙가 감수량이 있고 고사주수 감수량이 있습니다. 착가 감수량 이해되죠? 낙가 떨어진 거 이해가 돼요. 그럼 고사주수 감수량은 과연 뭘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를 뺐어요. 미부상을 뺐기 때문에 미보상은 수확량으로 여기서 잡아줬어요. 그죠? 근데 고사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요? 감수량에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감수량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 포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기 이전의 감수량은 따로 고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고사를 우리 그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사가 아니라 고사 주수는 이미 뺐기 때문에 벌써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면서 감수량이 산정돼 버렸고요. 그죠? 돼 버렸고 착각 그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많은 저가 전 종합 위험처럼 워낙 많은 저가를 하고 열매 속기를 하고 봉지 씌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착가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걸러낼 만큼 걸러냈기 때문에 그죠? 피해 구성 조사를 그냥 100%로 보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후에 고사주수 감수량은 이제 앞에 부분의 고사주수는 이미 조사 대상 주수 하면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에서 이 고사주수 이제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앞에 기고사주수가 있었다고 하면 기고사주수가 20주였고 지금 금차가 10주라고 한다면 20주에서 10주를 빼야 됩니다. 금차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금차 고사주수에 관한 그 피해 그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그때는 고사가 됐으니까 도대체 죽은 거에서 내 그 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착가가 된 그 한 주당 착가수, 한 주당 낙가수, 착가, 낙가, 주당, 착가, 낙가수를 다 더해서 고사주수에 곱해주죠. 왜? 착가 달린 거, 낙가 떨어진 거 다 합치면 내 나무 한 나무에 원래 착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해주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을 해주는데 고사주수는 전체 손해를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로 갑니다. 그죠?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을 이제 곱해주는 이유는 이 맥스 A는 착가 피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착가 피율이 있었던 것은 착가 피해가 된 것이 다시 그죠? 떨어졌을 때는 착가 피해는 이미 계산을 했는데 떨어진 거에서 또 다시 피해율을 계산해버리면 이중 피해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 해서 착가 피해율을 빼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 남은 거는 수확기 이전에 착가량 그것을 수확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 산정하는 건 배웠어요. 우리가 그죠? 배웠고 오늘은 뒤에 뒷부분 감수량 사고당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수량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착가 감수량, 그리고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착가 감수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착가 감수량 알려고 하면 무슨 착가수 조사 해야 되죠. 착가수 조사하고 그 중에서 표본과실을 추출해서 그죠?
표본과실 추출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착가수 조사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해왔죠. 똑같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착가수 조사라고 한다면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조건 하는 그 착가수, 기본적인 착가수 조사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만일에 그 때하고 착가수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세한 차이라고 한다면 기존 착가수 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배웠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착가수 조사,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때 착가수 조사는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자, 품수별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표본주를 선정한 것에서 표본주 내에 착가수 조사를 하고, 그죠? 그 착가수의 합계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표본주가 나왔고, 표본주의 착해서 합계가 나오면 한 주당, 품종별 한 주당 착가수가 나오죠. 그죠? 그죠? 착가수는 결국은 표본주 착가수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소원의 표본주가 일곱 주인데 우리 가소원의 착가수 합계가 210개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한 주당 30개가 달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보통은 사고가 났을 때 착가수 조사하고 착가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중조사는 어떨 때 한다고 했어요? 사고가 났어. 사고가 접수됐을 때 가중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착가수 조사, 가중조사, 착가 피해 조사는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조사는 사고 접수 후, 직후에 바로 가중조사를 하게 되고, 개당 가중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 포도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는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농지당 30개 이상이었죠. 그죠? 복자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이에요. 그죠? 표본과실은 적어도 최소 30개, 아니면 최소입니다. 60개가 되겠죠. 그죠? 포도 같은 경우는 30개, 복자 같은 경우는 60개가 될 거고, 자, 그게 안에서, 그죠? 그 무게를 재는 거죠. 표본과실 그 무게를 재어가지고, 그죠? 개당 가중을 산출해냅니다. 가중조사 문제를 좀 쉽게 주고 빨리빨리 넘어가고자 한다면 가중이 얼마다라고 바로 주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가중조사까지 하게끔 해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착가량 산정이네요. 요 부분은 지금 수학기 이후 부분 아니고 수학 바로 개시 전에 사고가 났을 때 미부상 주수 착가량 산정하는 거 나오네요. 그죠? 그거네요. 자,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 요건 앞부분에 설명했죠. 단품종일 때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하더라. 근데 다품종이다. 다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 가지고 산출하는데,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지고 산출하는데 다품종일 때는 그 평년 수확량 가지고 전체 평년 수확량 가지고 산출할 수 없으니 다시 뭘 가져오더라? 각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더라. 결국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각각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만 하면 실은 요거까지가 만일에 A 품종에 이게 지금 평년 수확량이죠. 근데 우리는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미보상 주수 산정할 때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가중이 없는 품종의 착가량, 요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한 주의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한 주의 평년 수확량은 결국은 요거 나누기 전에 요건 한 주의 평년 수확량이지만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은 요 앞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앞부분 자체가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과중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통은 착가량은 착가수 곱하기 과중을 가지고 착가량을 산정하지만, 과중이 없다고 한다면 착가수 곱하기 과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착가수가 없겠죠. 그죠? 착가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하더라?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하는데, 단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하면 되는데요. 평년 수확량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요. 그죠? 단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다품종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각각의 표준 수확량 가지고 산출하더라. 결국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전체 표준 수확량 합계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다. 이 미보상 주수 착가량 산정하고 가중이 없을 때 착가량 산정은 같은 겁니다. 요 앞부분이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미보상에서는 한 주당 평균 수확량이 궁금하고 여기에 과중이 없을 때 착가량은 그 품종의 그냥 평년 수확량 자체가 착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궁금한 거잖아요. 요 앞부분이 평년 수확량이에요. 앞부분이. 그리고 나누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하면 그 주에 한 주에 평년 수확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그죠? 하나만 이해하면 두 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자, 볼게요. 평년 수확량이 1000kg입니다. 근데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6000이더라.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2000이더라. 이렇게 주는 건 실은 굉장히 쉬운 거고요. 다르게 문제를 준다면 우리가 6회 때 시험 어떻게 나왔나요? 다르게 문제를 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품종이 우리가 200주가 있더라. 그죠? 그죠? 200이 60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600 나누기 200 하면 30이 되네요. 그러면 A 품종이 실제 결과 주수는 200주인데 A 품종 한 주당 평년 그 표준 수확량이 30이더라. 이렇게 줄 수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30이더라.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소연에는 총 실제 결과 주수가 200이 있는데 표준 수확량이 30이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수원의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6회 때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죠. 그죠? 지금은 이제 표준 수확량을 바로 준 거예요. 자,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이 2000kg. 그다음에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가 500, B 품종 실제 결과 주수가 100일 때 한 주당 평균 수확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만일 단품종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평년 수확량에서 이 실제 결과 주수면 나누면 끝이겠지만 다품종일 때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다품종일 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 가소원에 그 품종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국은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과중을 표준 수확량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자, A 품종 한번 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10,000 곱하기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6000입니다. 그죠? 두 개를 다 합했을 때 표준 수확량의 합은 6000 더하기 2000에서 8000이죠. 그래서 6000 나누기 8000.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평년 수확량인데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인데 우리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궁금하기 때문에 A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서 나누기 500 하니까 15kg이 나왔네요. 그럼 B 품종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전체 평년 수확량이 10,000입니다.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2000이네요. 근데 A와 B 표준 수확량의 합은 8000이에요. 근데 나는 알고 싶은 게 B 품종의 1주당 평년 수확량이기 때문에 B 품종은 실제 결과 주수가 100이더라. 그래서 나누기 100을 하면 25kg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품종의 미보상 주수는 10주예요. B 품종의 미보상 주수는 20주예요. 그럼 미보상 착가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15, 20 미보상 주수가 20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25 해서 우리 가수원의 미보상 착가량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한 주당 평년 수확량과 한 품종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자,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착가수 곱하기 가중으로 착가량을 산정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러면 그 품종의 착가량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착가량을 산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1000kg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품종의 수확량과 그 각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합으로 가지고 그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자, A 품종 B 품종 다르겠죠. B 품종일 때는 B 품종이 2000이기 때문에 2000 나누기 8000이 돼서 25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만일에 A 품종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품종은 똑같이 10,000 곱하기 A 품종이 6000이기 때문에 6000
나누기 8,000이 되겠네요. 그죠? 8,000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0000 곱하기 6,000 이건 7,500이 되네요. 7,500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자, 요 부분은 두 부분은 각각 실은 이렇게 개별로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문제 속에서 다시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있는 조건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조금 꼬아서 복잡하게 냈을 경우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착가 피해 감수량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은 수학기 이전 착가량이었어요. 그죠? 수학기 이전의 착가량. 이제 수학기 딱 직전에 가서 착가량 조사했을 때, 착가수 조사해서 곱하기 가중했을 때 그 착가량을 산정하는 거였고요. 요 뒤에 이 부분은 착가 피해 감수량. 이제 감수량을 산정할 때 수학기 이후에 사고가 나서, 그죠? 또는 수학기 이전에 우박이나 뭐 이런 그 착가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들이 와가지고 났을 때 그때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조사하지 않고 수학기 가서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착가 피해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 때도 우박 배웠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실 때는 피해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고 난 다음에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수학기에 가서 착가 피해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수학기 전에는 과실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육아잖아요. 육아일 때 착가 피해 그 조사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물론 그 특정 유형 오정 한정일 경우에는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긴 했지만 종합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학기 때 가서 착가 피해 조사를 하긴 수학기 딱 따기 전에 착가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직전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 방법입니다. 수학 하기 전에 착가 피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착가 피해 감수량은 구하는 건 같아요. 우리가 착가량 구하는 거와 같은데 단 달라지는 게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착가량, 수학량을 구할 때는 피해 구성률을 바로 곱하지 않고 뭘 했어요? 1 마이너스 착피에서 피해 구성률을 곱했죠. 왜냐면 이 피해 구성률을 바로 곱해버리면 감수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만큼 이 전체에서 감수량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 수학량이 되는 거죠. 내 감수된 것만큼 피해 입은 만큼 뺀 거 하면 수학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착가 피해 구성률이 됐던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착가 피해 감수량을 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착가수의 가중을 곱하고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이고요. 만일에 이게 1차, 2차, 3차 사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고를 한다면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에 마이너스 맥스 A 값을 빼줘야 된다고 했죠. 이때 맥스 A 값은 기 착가 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이 20이었어요. 근데 기 착가 비율이 30%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잖아요. 이때는 이거는 0이 됩니다. 산정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값을 비교해서 그죠? 그 값을 비교해서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요. 표본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착가수 조사를 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하죠. 그 선정된 것에서 착가수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주 착가수 합계를 산정하면 표본주 수분에 표본주의 착가수 합계를 하면 한 주당 착가수로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착가수 조사는 앞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착가수 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조사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때 착가수 조사는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하는 기본적인 착가수가 아니라 사고가 나서 조사하는 사고 당시 착가수가 되더라.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고 누적 감수량 산정할 때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때 사고 당시 착가수를 가지고 착가 피해 감수량을 산정했었어요. 그죠? 자, 무조건 이제 착가수 조사가 들어가면 가중조사, 착가 피해 조사는 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가중조사는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중조사 별도의 값이 없으면은 최초 조사값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앞에 기조사 가중조사가 있다고 하면 최초 조사값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업무방법세에 조건 하나 더 있었죠.
만일에 무조건 최초 조사값을 적용하지만 만일에 계약자가 나는 이 조사한 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재조사 해달라고 설명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농협에. 그러면 회사나 재보험 사업자가 와서 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조사나 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금정조사 때 가중조사를 다시 하게 됐다면 그때는 그 가중조사는 재조사나 금정조사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최초 조사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조사는 한번 산정하고 나면 문제 풀 때 그 가중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끝까지 풀게 됩니다. 자, 착가 피해 구성률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착가수가 이만큼 있는데 착가수 안에서도 피해를 입은 게 있더라. 그래서 그 피해 입은 것만큼 구성률을 곱해서 착가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피해 구성률 조사는 정상은 정상, 그다음에 50%, 80%, 100%로 구분했죠. 정상, 피해가 없는 거, 그죠? 50% 피해가 경미한 거죠. 일반 시장에는 출하했을 때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 80%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하고 가공 공장 납품은 가능한 거, 100%는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되고 가공 공장 납품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5점짜리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해 구성률 조사는 50%일 때는 50%의 피해 가실수 곱하기 50% 지수로 나타내면 0.5가 되잖아요. 근데 피해 입은 거 50% 0.5 대주고, 자 80%일 때는 80%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지수로 나타내면 0.8이 되겠죠. 그죠? 자 80% 피해 가실수 곱하기 0.8 100%는 100% 피해니까 개수로 나타내면 1이 되겠고요. 1 곱하기 100%의 피해 가실수를 곱한 거 그 값들을 위에 다 합이 올라가고요. 분자에, 그죠? 분모에는 표본 가실수가 그대로 들어오더라. 이때 표본 가실수는 우리는 포복자기 때문에 적어도, 그죠? 30개 아니면 60개가 되겠죠. 포도 같은 경우는 한 품종일 때 30개가 될 거고 복자 같은 경우는 60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착가 피해 감수량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이 되고, 이게 1차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를 적용하더라. 이때 맥스 A는 착가 피해율 중에 피해 구성률 중에 가장 큰 값이 되더라. 이때 맥스 A 값이, 그죠? 맥스 A 값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더라. 그죠? 자, 보겠습니다. 수학 개슈의 이제 낙가 피해 감수량이네요. 그죠? 낙가 피해 감수량. 낙가 피해는 착가 대신 낙가를 넣어준 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착가 피해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에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이었다고 한다면 낙가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낙가수에, 그죠? 곱하기 가중에 곱하기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이 됩니다. 이 역시도 1차 사고가 아니고 2차, 3차 사고라고 한다면 낙가 피해 구성률에 맥스 A값 빼준다고 했죠. 이때 맥스 A는 기착가 피해율 중에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수감 면적 내에 낙가수 합계를 산정하죠. 그죠? 그래서 표본 주수분의 표본주의 낙가수 합계를 하며 한 주당 낙가수는 산정이 됩니다. 가중조사는 똑같습니다. 별도 값이 없으면 최초 조사값 사용하고요. 낙가 피해 구성률도 착가 피해 구성률하고 같습니다. 구성률 계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럼 낙가 피해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낙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이 되더라. 같죠? 착가 피해 감수량 구할 수 있으면 낙가 피해 감수량 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무 피해 감수량, 고사나무 피해에 대한 감수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고사나무는 금차 해당 고사나무라고 했고, 기고사나무가 있으면 기고사에서 지금 이 금차 고사 주수는 전체 고사 주수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항상 우리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잖아요. 산정할 때 뭐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고 뭐 고사가 몇 주고 미부상이 몇 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때 고사 주수가 30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에 우리가 착가수 조사할 때 고사 주수가 10주라고 했었다고 하면 이때 지금 전체 30주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기조사 10주는 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금차는 20개가
금차의 지금 고사주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차 고사주수는 전체 고사주수에서 기조사 고사주수를 뺀 값이 되더라. 이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고사주수는 달려있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달려있는 것의 한 주당 착가수와 떨어진 것의 한 주당 착가수를 더해서 이 고사가 원래대로 원래 달려있었던 양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고사주수 금차 고사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더하기 한 주당 낙가수를 곱해줍니다. 근데 이때는 이 한 주당 착가수와 한 주당 낙가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 사고 당시 낙가수예요. 우리 앞에 착가수 조사 제일 처음 착가수 조사를 할 때도 한 주당 착가수, 한 주당 낙가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보다는 지금 사고 당시 착가수에 한 주당 착가수와 한 주당 이거 착가수 아니고 한 주당 낙가수에 대한 착가수에 있네요. 사고 당시 낙가수의 한 주당 낙가수, 사고 당시 착가수의 한 주당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씩은 줄어들죠. 사고 당시 착가수와 사고 당시 낙가수는 그죠?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율을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맥스의 값은 똑같습니다. 착가 피해 구승률 중에 큰 값이 되고요. 과중조사도 최초 조사값입니다. 다른 것은 그 사고 당시 그 감수량 하면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또는 뭐 나무 피해 감수량이라도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해도 계산이 끝나지만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하나 있었죠, 복숭아.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감수량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병충해를 보장하는 건 어떤 병충해? 세균 구멍병이라고 했고요. 병충해 감수량은 제가 감수량 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감수량을 구하는 이유는 피해율에 더해주기 위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이때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도 착가된 것의 병충해 감수량과 낙가된 것의 병충해 감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병충해 착가 감수량 더하기 병충해 낙가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착가 감수량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사고 당시 조사 대상 사고 당시 이때 사고 당시 착가수입니다. 한 주당 착가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까지는 같아요. 이 부분은 요 앞에 그랬던 요 부분까지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병충해 감수량 할 때도 같고요. 결국은 착가 피해 감수량이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는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이 곱해졌던 것처럼 병충해는 병충해 착가 피해 구성률이 곱해지면 병충해 착가 감수량이 되는 거고요. 병충해 낙가 피해 구성률이 곱해지면 병충해 낙가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착가 피해 구성률을 어떻게 구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표본 착가수는 같습니다. 포도는 가장 최소가 30, 복자는 60개. 표본 착가수는 똑같이 올 거고요. 윗부분이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 병충해 착가가 올라가겠죠. 병충해 착가 가실수가 무게가 얼마일까? 그죠? 무게가 얼마일까? 가실수의 무게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때 그 무게는 절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 그 구성률, 그 피해 구성조사 배울 때 50%, 80%, 100% 정상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복숭아일 때는 하나 더 추가됐었죠. 세균 구멍병은 50% 피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5를 해주는 겁니다. 50%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절반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낙과 착과 똑같습니다. 낙과는 표본 낙가수가 온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같고 항상 우리가 그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착가량 감수량 할 때 감수량을 산정할 때도 착가량 산정하고 똑같은 거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그죠? 똑같죠. 표본주를 전체 표본 산정하고 그다음에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의 착가수를 세면 뭐가 나오나요? 한 주당 착가수, 한 주당 낙가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요건 기본으로 똑같아요. 그죠? 근데 병충해 감수량도 요 표본 주수 산출하는 것까지는 같잖아요. 그죠? 요 앞부분은 똑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이 오면 착가 감수량이 될 거고 낙가 피해 구성률이 오면 낙가 감수량이 될 거고 그죠? 여기 곱하기에다가 병충해 착가 피해 구성률이 오면 병충해 착가 피해 감수량이 될 거고요. 병충해 낙가 피해 구성률이 오면 병충해 낙가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은 전부 같다는 거예요. 조사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의 착가수를 세는 거 그것까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착가 피해는
그 차가를 세는 거고 낙가는 낙가를 세는 거고 병충해는 병충해 차가, 병충해 낙가를 세는 거라는 차이뿐이지 요 앞부분 표본주 산정하는 거, 표본주 선정하는 것까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중조사도 같죠. 그래서 결국은 뒤에 피해 구속률이 뭐냐에 따라서 차가 감수량이냐, 낙가 감수량이냐, 병충해 차가 감수량이냐, 병충해 낙가 감수량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병충해 피해율은 감수량에 산정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산정해서 더해주지 않습니다. 맞죠? 수확량 할 때 병충해 감수량 안 들어갑니다. 병충해 감수량 그냥 정상으로 인정합니다. 수확량 산정할 때는. 다만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산정해줘서 어떨 때 피해율 산정할 때 더해주더라. 병충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 특약에서 하나 더 보장하는 거 있죠. 수확 감소 추가 보장. 수확이 너무 많이 감소됐을 때 추가로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었잖아요. 그게 수확 감소 추가 보장이었고요. 수확 감소 추가 보장은 포도, 복숭아 둘 다 가입이 가능한데 포도는 평수, 미평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기 10% 하면 되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수확 감소 추가 보장은 평수, 미평으로 하지 병충해 감수량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 추가 보장일 때는 피해율을 다시 산정해 줘야 되더라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확량 산정 이제 최종 정리가 되나요? 가중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착가량에서 감수량의 합을 빼주면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 품종별 계단 가중이 모두 있지 않은 경우 이때에 그 가중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수확 개시 이전 단독 사고일 경우가 있고요. 수확 개시 이후에도 있죠. 수확 개시 이후에도 그죠? 수확 개시 이후에도 앞에 수확 개시 이후에도 그죠? 앞에 그 가중 조사를 한 거 있고 뒷부분 사고가 났을 때 수확 개시 이전 사고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가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가중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확기 이전 사고가 없고 수확기 이후 사고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수확기 이후 단독 사고일 경우도 그렇고요. 수확기 이후에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있을 때도 가중조사를 하지 못하죠. 그때는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하는 품종, 물론 업방에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수확기 이전 사고, 수확기 이후 사고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자, 초과 보험일 경우, 자, 결국은 착가량보다 평년 수확량이 많았을 경우죠. 그때는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서 우리가 그 수확량을 산정하고 일부 보험일 때 평년 수확량보다 우리 가소원의 계산한 값이 훨씬 클 때 이 기준 수확량이 훨씬 크다는 얘기였죠. 컸을 때는 결국은 이 작은 값에서 감수량을 빼는 게 아니라 큰 값,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앗고 결국은 감수량을 줄임으로 해서 기준 수확량을 맞추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수 미평 요걸로 우리 감수량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확량 감수 방식하고 계산 방식이 같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뺀 거. 그죠? 이게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뺀 것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그죠? 나중에 이게 수확량이기 때문에 착가량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감수량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미보상 감수량이 이렇게 산정되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수확량이 나와버리면 이것 자체가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냥 평년에서 이 수확량 값을 바로 빼가지고 미보상을 산출해도 괜찮습니다. 개념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문제 6회는 저희가 개념 정리할 때 교육 때 풀었는데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왔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6회 시험 때는 가중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중이 두 개 다 나왔거든요. 가중조사를 하나로 하지 않았을 때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 가수원에 그 평년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죠? 평년 수확량을 구했는데 지금은 계단 가중을 다 줬기 때문에 그냥 착가량 가지고 수확량 산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가량을 산정할 때, 착가량 계산할 때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산정하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의 착가수를 세서 표본주분의 착가수를 해갖고 한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우리 가수원의 착가량을 구했어요. 근데 이때 시험 문제에서는 착가수를 바로 줘버렸어요. 너무 쉬웠죠. 그래서 착가수 주고 가중도 바로 줘버렸어요. 보통 가중은 우리 전체 표본 가실수가 60개인데 가중이 얼마가 나왔더라. 이래서 한 개당 가중을 산출하잖아요. 근데 가중도 바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계산할 게 없어요. 결국은 착가수 곱하기 가중하면 우리 가수원의 착가량이 바로 나오더라. 맞나요? 착가량은 바로 나왔고 우리가 실제로 착가량은 착가수 곱하기 과중 그죠?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였죠.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가 결국은 요 착가수잖아요. 그죠? 착가수를 바로 줬기 때문에 5천 곱했던 거고 가중 바로 곱하니까 착가량이 나왔고요. 그 뒷부분 자 미보상 그 주수에 대한 거는 우리 가수원의 한 주에 얼마만큼 달리니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미보상 착가량을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착가량은 미보상 주수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미보상 주수는 8주 5주였어요. 근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왜? 다품종이기 때문에. 다품종일 경우에는 미보상 그 주수 구할 때 한 주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미보상 주수 착가량 A 품종부터 한번 볼까요? 8주 곱하기 자 전체 우리 평년 수확량 얼마예요? 4천 줬잖아요. 4천인데 자 표준 수확량을 지금 보통 우리가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통째로 주고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통째로 주는데 여기는 보세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줬잖아요. 결국은 이거 두 개를 곱해야만 내 가수원의 내 표준 수확량이 나온다는 거죠. 200 곱하기 15 하면 3천입니다. 1000 곱하기 30에도 3천이에요. A 품종의 표준 수확량도 3천, B의 그 표준 수확량도 3천. 전체는 6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4천 곱하기 3천 나누기 6천 요거까지가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더라. 가입 주수 200으로 나눠주니까 80kg이 나왔고요. B 품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4천에 3천에 6천 같죠? 그죠? 4천에 50%니까 2천이잖아요. 2천 나누기 200 하니까 80kg이 나왔죠. 그래서 착가량 결국은 요것 더하기 요게 A 품종의 착가량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착가량 더하기 미부상 착가량 이렇게 하니까 B 품종의 착가량이 나온 거죠. 결국 그것이 수확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다를 더했더니 A 품종은 1530이 나왔고요. B 품종은 1030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우리 가수원의 착가량이 되고 자 수확 전에 수확 개시 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수확 전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냥 수확량이 되더라. 감수량이 있으면 감수량을 빼줄 테네. 감수량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이 착가량 자체 바로 그 수확량이 되더라. 이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평수 미평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가중이 모두 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버리니까 바로 거기에다 곱하기 미부상 그 비율 하면 되는데 미부상 비율도 5%, 10% 이렇게 나왔죠. 미부상 비율 어떤 거 쓴다고 했어요? 큰 값, 맥스 값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10%를 사용하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부상 비율 10% 했더니 미부상 비율도 바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평수 미평 하면 되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는데 병충해 감수량도 없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 산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평수 미평으로 문제를 푸니까 바로 비율이 산정되었더라.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그 5회 때 종합가수는 무화가 나왔어요. 무화가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도 문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6회 때는 이제 복숭아가 나왔고 딱 뭐반다 수학기 전 어떻게 보면 단독 사고잖아요. 이게 그죠? 엇방에는 수학기 이후로 나누지 않았지만 결국 이건 수학기 전 단독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학기 전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7회 때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 수학기 전 단독 사고 가 나올 수 있고 똑같이 수학기 후 단독 사고도 나올 수 있죠. 지금은
가중을 모두 주고 나왔지만 수학기 전 단독사고가 나온다면 가중을 하나라도 없는 게 가지고 나오겠죠. 평균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균 수확량을 산출하게끔 해서 착가량을 산출하도록 가중이 하나라도 없는 품종을 가지고 수확기 이전이 나올 수 있고요. 수확기 후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제가 가중 조사를 어느라도 하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뺄 건지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뺄 건지 결국은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이 큰 값에서 감수량을 빼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수확기 이후 감수량 구할 때 병충해를 줘가지고 병충해 감수량까지 산정하게끔 해갖고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숭아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분히 복숭아는 다시 한 번 더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 문제는 잘 봐둬야 되겠죠. 자, 포복자 문제 중에 이것도 복숭아입니다. 이거는 뭐 포도라고 해도 되고 자두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병충해를 지금 주지 않았거든요.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 500, 미부상은 10주네요. 평균 수확량이 10,000. 자, 표본주 줬고 표본주 착가수도 바로 줘버렸어요. 뭐 표본주 줘버렸다는 얘기는 한 주당 착가수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나요? 500 나누기 10 하면 되나요? 500 나누기 10 했더니 바로 50개 한 주당 착가수는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도 나오죠.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미보정수 고사가 없네요. 없기 때문에 미보정 주수만 빼면 490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착가량 바로 나오나요? 가중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중도 0.3 나왔네요. 착가량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죠? 490주 곱하기 50 곱하기 0.3 하면 바로 착가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거친 거예요. 착가수를 구하고 착가량을 구하는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착가수를 했더니 24,500개가 나오더라. 거기다 0.3 가중을 곱해보면 바로 착가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거는 미보상 착가량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 미부상 주스가 몇 주? 10주예요. 10주. 그죠? 지금은 근데 다품종이 아니죠. 단품종이에요. 그럼 단품종일 때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묻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500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그죠? 실제 주당 평년 수확량은 500을 해야 되는데 50이죠. 그죠? 지금 맞죠? 10000 나누기 500 했더니 20 맞네요. 이거 봉을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그래서 500 했더니 20kg가 되더라. 그러면 미보상 주수 10주에다가 20 곱했더니 미보상 200이 되나요? 그럼 10 곱하기 20 그죠? 200이 되네요. 200kg은 미보상 착가량이 되더라. 그래서 착가량 플러스 미보상 착가량 했더니 7,550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확량이 착가량 자체가 수확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착가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지금 감수량이 있네요. 감수량이 있는 거네요. 뒤에 감수량이 있는 부분에 수학기 이후 사고도 있는 거네요. 근데 수학기 이후 사고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사고당 감수량을 바로 줘버린 경우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실은 15점짜리 문제 좀 심했다. 그죠? 이런 쪽의 문제는 5점짜리 문제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빼버리면 수학량이 되는 거죠. 이건 수학기 이전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수학기 이후 이어진 사고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뺐더니 7,450이 나오더라. 지금은 그죠? 가중을 다 줬기 때문에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바로 빼버린 겁니다. 그죠? 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에서 그죠?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도 10% 바로 있기 때문에 곱해줬죠. 10% 곱해주니까 255가 나왔고요. 병충해 지금 감수량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평수 미평해서 바로 피해율은 산정되더라. 이거는 개념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출제를 한 겁니다. 여기 문제면 15점을 하기로 했고 하나 5점짜리 문제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자, 포복자 문제입니다. 이제는 과중을 하나도 안 준 거 있을 때 앞에 보면 과중을 다 준 거였어요. 자, 하나라도 안 준 게 있더라.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구했어요? 품종 전체 평년 수확량과 각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도 구하고 한 주당 평년 수확량도 구했어요.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는 거봉,
캠브렐리 품종이 두 품종이고요. 어떤 걸 지금 과중조사를 못했나요? 캠브렐리가 지금 과중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봉은 착가수 곱하기 과중해서 착가량을 산정할 수 있는데 캠브렐리 같은 경우는 착가량을 산정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과 각각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하더라. 그 평년 수확량이 착가량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조사 대상 주수부터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거봉부터 먼저 할게요. 왜 거봉은 과중이 나와 있으니까 과중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제가 500이네요. 500에서 고사 미보상 10, 20 뺐더니 470주가 됐어요. 표본주와 표본주 착가수 합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264 나누기 11 하면 바로 한 주당 착가수 나오나요? 24개가 나왔습니다. 자, 가중 표본과실이 30개네요. 왜? 포도니까 최소 30개가 되는 거예요. 자, 품종별로 30개니까 30개. 그봉 품종 30개에 중량이 1500이네요. 그럼 1500 나누기 맞나요? 맞네요. 1500g 나누기 30인데 키로를 하기 때문에 15 나누기 30이 되겠네요. 15 나누기 30 하면 얼마요? 0.5kg이 바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거봉 500에 대한 그 착가량은 바로 나오죠. 주당 착가수 24 나왔나요? 24 곱하기 초사 대상 주수 470 곱하기 과중 0.5 더하기 자, 미보상 주수가 20입니다. 20 나왔고 우리 과수원의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한 주당 평년 수확량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품종이 다품종, 두 품종이기 때문에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은 전체 평년 수확량과 각각의 표준 수확량 가지고 산출하더라. 전체 평년은 8,800 그죠? 곱하기 이 두 개 품종 표준 수확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거봉을 구해요. 거봉 윗게 올라갔죠. 7,000. 두 개 합이 얼마예요? 8,200인가요? 나누기 8,200.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은 거봉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주수 얼마를 나눠줘요? 500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5.02가 나왔네요. 그래서 반올림 하면 반올림 대상이 안 되네요. 그래서 15kg. 그래서 미보상 주수 20 곱하기 15 했더니 5,940 해서 바로 착가량이 거봉은 나왔습니다. 거봉은 나왔는데 캠브렐리는 과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착가량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뒷부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캠브렐리는 과중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착가량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평년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품종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각각의 표준 수확량 합계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표준 수확량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800 평년 수확량에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캠브렐리예요. 캠브렐리 표준 수확량 1200 왔나요? 자, 두 개 합은 8,200 했더니 바로 우리 이제 캠브렐리 이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287.8에서 반올림 했더니 1288. 아이고 또 킬로그램 한 개 빠졌네요. 그램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 나오죠. 수확량은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앞에 얼마였어요? 5,940 더하기 5,940 더하기 방금 계산한 1288을 더했더니 7288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과수원에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수확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결국은 실은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6,980인데 이게 우리 지금 착가량이에요. 그죠? 착가량이 수확량이 된다고 했는데 착가량이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평년 수확량보다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죠? 작을 때는 이거 뭐가 돼요?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평년 수확량이 더 크니까. 그때는 뭐요?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더라. 결국은 평년과 착가량 중에 큰 값에서 뺀다고 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감수량을 뺀 것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되더라. 그래서 8,800에서 감수량은 얼마라고요? 감수량은 지금 따로 구하게끔 안 줬어요. 왜? 감수량을 구하는 걸 따로 문제를 내버리면 감수량 구한다고 시간이 또 너무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중을 주지 않았을 때 착가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수량은 줘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수량은 바로 빼버렸어요. 줬으니까 1820 했더니 6980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 바로 나오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에서 방금 이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비율은 10%라고 줬네요. 곱하기 10% 하면 미보상 비율 나와요.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피해율도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근데 미보상 우리 주수에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랑 가중이 없었을 때 그 과수원의 그 품종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공식은 같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인 겁니다. 방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복숭아 병충해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병충해도 있고 즉 앞에까지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수학 개시 이후에 사고당 감수량을 그냥 값을 줬어요. 근데 사고당 감수량도 구해서 한번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병충해를 줬기 때문에 병충해 당연히 세균 규몽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너무 많아서 조사 내용을 뒷부분까지 이어서 했고요. 앞뒤 부분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계약 내용이고요. 조사 내용 첫 번째, 조사 내용 두 번째, 조사 내용 세 번째까지 가게 되겠죠. 착가 피해, 낙가 피해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자, 먼저 요 내용을 가지고는 착가량은 산정할 수 있어요. 그죠? 먼저 착가량 산정해 봐야 되겠죠. 착가량은 자,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부상 10, 20 뺐던 270주가 나왔네요. 표본 주수와 표본 착가수 합계를 줬어요. 1800 나누기 9 했더니 한 주당 착가수는 200이 나왔네요. 표본 가시를 줬고 중량도 바로 줬어요. 복숭아기 때문에 6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00 나누기 60인데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 나누기 60 했더니 0.3kg 가중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주당 평년 수확량도 바로 나오겠네요. 품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주수 나눠주면 되죠. 나눠줬더니 80kg이 나왔네요. 그럼 쭉 계산식대로 넣어주면 되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기 때문에 위에서 산정한 이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줬더니 17,800kg이 나왔어요. 착가량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학 개시 이전에 착가량은 나왔어요. 나왔고요. 감수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감수량을 구하려면 사고 당시 착가수 다시 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실제 결과 주수 다시 조사하죠. 가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기수학 주수가 없으니까 지금 0이에요. 그래서 사고 당시 그 착가수 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산정합니다. 300에서 230을 뺐더니 250주가 되더라. 이때 한번 보세요. 고사 주수가 20주예요. 20주. 근데 우리 앞에 고사 주수 또 있었죠. 10주 있었잖아요. 결국 이 현재 가수원이 고사주는 총 틀어서 몇 개인가요? 총 틀어서 20개예요. 지금 앞에 고사 한 것까지 같이 조사하니까 금차고사가 몇 개일 거냐요? 금차고사는 현재가 20개인데 앞에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금차에는 몇 개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사주수 감수량 할 때는 20-10에서 금차 10 곱하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당 착가수도 표본주수 줬고 표본주 착가수 합계를 줬기 때문에 1710 나누기 9 하니까 바로 나오죠. 190개가 나왔네요. 자, 이제 그러면 착가수도 있고 낙가수도 있기 때문에 주당 낙가수로 바로 가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는 둘 다 같습니다. 250주 같다고 돼 있네요. 자, 한 주당 낙가수 구하는 거예요. 표본주수가 9개고 낙가수 합계가 45개네요. 45 나누기 9 했더니 주당 낙가수는 5개가 됩니다. 자, 과중 한번 볼까요? 가중이 있었나요? 가중이 앞에 있었죠.
가중은 최초 조사값을 사용한다기 때문에 18 나누기 60 해갖고 0.3 나왔죠. 그래서 0.3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최초 조사값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착가피해 구성률이 얼마냐, 낙가피해 구성률이 얼마냐. 지금 병충해도 있기 때문에 병충해의 착가피해 구성률은 얼마냐, 병충해 낙가피해 구성률은 얼마나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값만 쭉 넣어주면 각각의 감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좀 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감수량 산정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다음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먼저 풀어놓고 문제를 풀면 나중에 감수량 산정이 계산할 때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빨리 풀게 됩니다. 그래서 착가피해 구성률은 각각 이 개수를 다 우선 더해야 되죠. 맞죠? 아래에 전부 이 개수 더한 게 와요. 맞죠? 이 개수를 전부 더했더니 얼마요? 60개더라. 그죠? 60개인데 0.5 피해 입은 게 몇 개요? 8개. 0.5 곱하기 50%죠? 50% 0.5 곱하기 8. 80%는 0.8 곱하기 10 나누기 60 했더니 0.2에서 착가피해 구성률은 20%가 나왔네요. 낙가피해 구성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는 60개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표본과실이 60개니까요. 그죠? 단품종일 때 60개고 이제 0.8 곱하기 20이네요. 80%. 100%니까 바로 2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낙가피해 구성률은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착가피해, 병충해 낙가피해도 먼저 구해볼게요. 자, 병충해는 요 지금 병충해 있을 때는 이 병충해 이 부분 있죠. 이거 정상으로 칩니다. 그죠? 착가피해 구성률 할 때 정상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충해 곱하기 0.5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착가피해 구성률, 낙가피해 구성률 할 때는 병충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정상으로 칩니다. 치고요. 병충해 착가피해 구성률, 병충해 낙가피해 구성률 할 때 따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도 똑같이 표본 가실수는 60개예요. 그죠? 같죠? 60개인데 병충해 입은 게 12개래요. 12개인데 이거 전체 인정해 준다고요? 안 인정해 준다고요. 병충해는 50%만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0.5에서 나누기 60 했더니 0.1, 10%가 나왔네요. 낙가도 똑같습니다. 낙가도 병충해가 12개래요. 맞춰놓은 거죠. 지금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12 곱하기 0.5 했더니 6 나누기 60 했더니 0.1. 낙가피해 구성률도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가감수량, 낙가감수량, 고사주수, 병충해 착가감수, 병충해 낙가감수 산정할 수 있죠. 자, 착가감수량 어때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착가피해 구성률이고요. 낙가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낙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낙가피해 구성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값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로 구했던 거예요.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구해줬더니 착가감수량은 2850이 나오더라. 낙가는 225kg이 나오더라. 됐나요? 고사주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 지금 현재까지 누적 고사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누적 고사 20주. 근데 우리가 금차 고사가 몇 주가 있었다고요? 10주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기고사가 10주가 있었으니까 현재 금차 고사 주수를 가지고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차 고사 주수는 전체 고사 주수 20에서 앞에 기고사 주수를 10을 빼니까 금차는 10만큼 이거에 대한 감수량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앞에 기조사 10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할 때 이미 고사 주수를 뺐잖아요. 감수량 자체가 벌써 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금차 고사 주수를 가지고 우리 과수원에 주당 착가수가 얼마야? 주당 낙가수가 얼마야? 이때는 앞에 이 주당 착가수, 낙가수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제? 사고 당시 이때 주당 착가수, 사고 당시 이때 주당 낙가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지금 산정한 190개, 50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그 고사주수에 곱하고 전체 피해를 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금차에 착가 피해율이 있나요? 지금 사고 현재 첫 번째 난 거예요. 수학 개시 이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A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이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사고이기 때문에 없고 내가 현재 내 지금 이 사고 때 착가 피해율 넣는 거 아니에요. 기 사고 때 착가 피해 구성률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는 맥스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585가 되더라. 그럼 착가감수량, 병충해 착가감수량도 앞부분은 같죠? 같은데 뭐만 곱해준다고요? 병충해 착가피해 구성률을 곱해준다고요. 구했더니 1425가 나왔고요. 병충해 낙가감수량도 앞에 조사 대상주 수 곱하기 뭐 가중 곱하기 똑같아요. 그죠?
한 주당 낙가수, 한 주당 착가수 똑같습니다. 단 병충해 착가 피해를 곱하고 병충해 낙가 피해를 구성률을 곱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 낙가 감수량은 병충해 낙가 피해 구성률을 넣어줬더니 38kg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나요? 병충해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병충해 착가 감수량 더하기 병충해 낙가 감수량 하면은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감수량에 넣는다고요? 안 넣는다고요? 병충해 착가와 병충해 낙가를 더한 병충해 감수량은 감수량에 산정하지 않고 어디에요? 피해율을 산정할 때 더해주더라.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우리가 이제 착가량은 다 나왔어요. 그죠? 착가량 앞에서 나왔었고 앞에 착가량은 나왔었죠. 17,800 나왔어요. 감수량은 합이 얼마인가요? 2850 더하기 225 더하기 585 이거를 어디다 뺀다고요? 착가량에서 뺀다고요. 그죠? 17,800에서 뺀다고요. 왜? 가중조사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가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가량의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지만 가중조사를 다 한 경우에는 그냥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거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을 더해서 빼면 됩니다. 뺐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14,140kg이 나왔고 자 수확량이 나왔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은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평수 미평에서 피율을 구할 건데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이때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준다고요. 병충해 감수량은 1425 더하기 38 했더니 1463kg 이걸 더해준다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피해율이 38.96이 나왔네요. 그럼 보험금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보험가입 금액 하면 되니까요. 보험가입 금액이 1,400이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1이 빠진 것 같네요. 계산값 한번 해볼게요. 1400000 곱하기 0.3896 마이너스 0.2 맞네요? 앞에 1이 하나 빠졌네요. 옮기면서 1이 빠졌던가 봅니다. 그죠? 가입금액 1,400이기 때문에 계산값은 265만 4,400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단계별로 왔어요. 그죠? 첫 번째는 착가량만 주고 착가량을 계산하게끔 하는데 미보상 착가량을 구할 때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것을 물었고요. 두 번째는 착가량을 구하는데 과중조사를 하나라도 하지 않은 품목이 있어가지고 그때 착가량은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구하더라 라는 걸 묻는 문제였고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착가량을 구하는데 과중조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량은 바로 착가수 곱하기 과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착가량을 바로 산출하고 수확기 이후에 감수량을 구하는 걸 문제로 준 거예요. 그래서 감수량은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 주수, 감수량을 가지고 감수량을 산정하고 병충해까지 문제를 줘가지고 병충해 감수량도 산정하게 했고요. 병충해 감수량은 수확량에 따로 감수량에 따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피해율에 산정하더라. 그래서 평수 미평 피해율을 산정할 때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더라라는 것만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이런 문제는 가장 실은 복숭아의 병충해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몇 번 계속 풀어보셔가지고 이런 유형들을 좀 익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를 변형하더라도 그 변형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계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보고 저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먼저 쭉 계산해놓고 감수량을 바로 산정해버리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바로 이거를 구하지 않고 바로 착가 감수량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조사 대상 주수 250 곱하기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조사 대상 주수 바로 이 산정한 거 그죠? 곱하기 주당 낙가수도 바로 그죠? 1710 나누기 9 바로 넣고 한 줄로 쭉 풀 수도 있어요. 한 줄로 푸는 것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한 줄로 푸는 것은 물론 간단하고 더 쉬워요. 계산했을 때 우리가 광학용 계산기랑 한 방에 나와버리니까 훨씬 더 계산은 빠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서술형 주관식이다 보니까 단계 푸는 거에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계로 해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부분 채점을 맞을 때 또는 전체를 계산했을 때 점수를 더 좋게 받는 데 있어서 과정을 푸는 게 있어서 점수를 훨씬 더 좋게 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한 줄 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단계 풀어서
답을 산출하는 걸 몸에 익히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게 서술형으로 쭉 적어가서 문제 답을 적어 나가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몸에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중간에 계산값 하나 틀리면 다 계산이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푸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복자에 관한 거는 다 마쳤어요.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포복자만 제대로 알아도 뒷부분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복자 중에서 빠진 게 뭐냐면, 수학년 그 추가 감소는 바로 여기서 그냥 곱하기 PL 곱하기 10%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건 따로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았고, 뭐가 빠졌냐면, 그 포도 같은 경우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포도만 따로 한번 빼가지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하고, 포도는 또 비가림 시설도 있기 때문에 포도만 따로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포복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실은 이제 우리 종합가수 중에는 제일 어렵다는 종합가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이 이제 낮과 필까지 있기 때문에 밤 배우면 좀 나머지는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포도하고 난 다음에 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그 과정인데 어려운 과정 이해하면서 따라오신다고 애쓰셨고요. 문제 이거 그대로 PDF 이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문제만 보고 답은 가리고 혼자 먼저 직접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답이 맞는지 그죠? 비교를 해보고 답이 틀리다면 어디서 틀렸는지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혼자서 푸는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그 답을 자기 것으로, 그 과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